안녕하십니까, 순마실입니다. 최근에 산림 경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린가, 이모 후계자, 신지씨 이런 전문 입원인이 많이 이렇게 배출되고 있고, 또한 일반 임원민도 많이 이렇게 배출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산림에 대한 관심이 뜨겁고 고조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런 산림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또 산림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산림을 취득하다 보면은 가장 또 문제가 되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이 바로 분묘입니다. 분묘.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 장례 습관이, 장례 문화가 주로 임야에 묘지를 많이 쓰는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우리나라 산에는 묘지가 없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웬만한 데는 다 묘지가 있고요. 또 물론 없는 데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특별한 악산이나 그런 쪽에 묘지가 없겠죠. 그런데 웬만한 좋은 땅에는 다 묘지가 있다 그래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걸 계약서상에 분명히 구입할 때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은 항상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오늘 순마실에서는 특별히 분묘기지권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지만 앞으로 임야를 취득할 때 또 여러가지 많은 도움이 되고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분묘기지권이란 어떤 것인가? 분묘기지권이란 본인 토지 아닌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관습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 산림을 경영하고자 하는 임업인들이 필수 파악사항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 이것은 가장 합리적인 경우겠죠. 그러니까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묘지를 쓰는 것이야 분쟁의 소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원 공연하게 점유함으로 인해서 시효로 인해서 취득한 경우도 분묘기지권이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남의 땅이라도 20년 동안 분묘가 존재를 하고 이렇게 있었다면은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는 별도의 특별한 계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가운데 한 가지 요건만 갖추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요건이라는 것은 바로 1항과 2항을 말씀드린 것이죠. 그래서 요 1항과 2항에 관련된 것만 되면은 자기가 토지를 갖고 있더라도 나중에 팔지 않습니까? 팔면은 매수인한테 이러한 분묘기지권을 이렇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범위는 분묘의 기지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분묘기지 주변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묘지뿐만 아니라 묘지 주변에 이렇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도 약간 공터가 필요할 테고요. 이란까지 다 이렇게 기지권이 포함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존속기간은 민법의 지상권 규정을 따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묘라는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법원 판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라는 것은 우리가 법을 이렇게 할 때 1심, 2심, 3심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는 경우를 이 대법원 판례에 이렇게 남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최종적인 어떤 예를 든 것이죠.
분묘기지권은 종손에 속하는 것이나 분묘에 안치된 선조의 자손도 분묘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대법원 판례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종손의 모든 상속이 되죠. 보통 문중에 보면은 이 임야에 대해서는 특히 상속이 되더라도 분묘에 안치된 선조의 후손도 그 분묘를 그 산을 이용할 수 있다. 묘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 그런 것을 대법원 판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제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분묘를 마음대로 이장할 수 없으므로 임야 등을 구입할 때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 전문 임업인 또는 일반 임업인 우리들은 이 임야를 구입할 때는 항상 이런 점을 잘 파악하고 계약도 잘 해야 되고 나중에 사업 분쟁이 없도록 그렇게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 승낙 없이 이제 분묘를 설치한 경우는 20년간 이제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의 물건인 분묘 기지권으로 시효를 취득한다고 앞전에도 말씀드렸죠. 자, 이러한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느냐면은 이러한 분묘 기지권은 이제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평장되거나 또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묘지의 모양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특성상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 취득한다, 이렇게 대법원 선고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요 사진에 보시는데요, 이 묘가 이렇게 그 분묘기지권을 인정받으려면은 이렇게 봉분이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봉분이. 이 봉분이 없이 그냥 편장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땅속에 암장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그런 대법원 선고가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오늘 그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 산림 경영 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그 임야를 구입하실 때 이러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는 사전 계약을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매수자, 매도자 간의 분묘에 대해서 처리 방안에 대해서 명확한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추후에 발생되는 분쟁을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숨마실 TV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